자, 사태스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우리 박기현 화백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죠. 화백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놀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화면에 안 나와야 되는데. 화면 좀 비치게. 네. 액자도 들고 나갈까요? 사실 뭐 늘 좋은 그림 갖다 그려주시고 우리 전에 있는 두 개 오늘 새 그림으로 바꿨는데 그림 너무 예쁘죠? 네.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 화백님 한 1분 정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초만 하면 안 됩니까? 최소한 1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꽃을 한 10년 그렸습니다. 한 40년. 10년이 아니고 40년. 꽃을 한 40년 그리고 나니까 오늘 갑자기 별 그려도 되겠다. 꽃 대신 별 그렸습니다. 별을 저기 달아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모르죠. 아까 제가 공병 말씀한 대로 이거는 어차피 사기치는 건데 별로 사기치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별을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저기 한번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광고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광고가 뭐냐? 그 광고가 저거래요. 그 오란시 선전 아시죠? 그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그대에게 가득들이리 그죠? 근데 그 광고가 이제 광고 회사에 맡긴 게 아니고 이제 예술인들한테 맡겼어요. 맡기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죠.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은 사다리 만들어서 별 따가 올라가는 장면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말씀하십시오. 네, 그다음 저 미술하는 사람 그림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란시 광고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가득 들이리. 지금까지도 그만큼 잘 되는 광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들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이 꽃 갖고 그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우리 공사부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몇 개가 깨져갖고 탁 나온 게 별이다. 그래서 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새로 걸어놓은 작품을 뗄 수가 없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요거는 전에 우리가 걸어놓고 감상했던 작품이죠. 화백님 그림은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보기도 좋고 요 꽃들이 저기 이제 새로 갖고 오신 그림은 별로 바뀐 거죠. 오란시 한잔 하면서 되게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부로 이제 철수하고 박진 선생님 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저기 별 그림 앞에서 어떤 기념 촬영 잠시 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저는 뭐 이거 학당에서 강의나 허접하게 하고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화백님 같은 분이 포항에 계신 거는 포항의 좀 자랑이고 예.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그림 많이 그래서 일반인들을 좀 많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술은 사기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술 위에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사기가 뭐냐 이게 법적으로 네? 그리고 형법상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공소시효 한 10년 됩니다. 남은 거 사기치고 한 10년 도망 다니면 돼요. 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10년만 도망 다니면 돼요. 그럼 예술이 사기니까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관객. 관객? 관객을 기망해서 뭘 편취합니까 예술은? 네? 그러니까 없을 편시합니다. 이야, 아니 무슨 하빈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망이 감동시켰어. 관계가 감동시켰어. 어머니 기망을 그러면 예, 형님은 기망을 감동이라고. 예. 뭐, 감동해가 속으나 뭐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뭐. 예? 다 속는 기지 뭐. 알면서 돈이 썩고. 예? 관객을 감동시켜서 그림값을 편시야. 편취하는 거. 그게 결국은 미술이고 예술이네, 그죠? 이야, 참 사기꾼들 많아. 감동도 기망. 근데 뭐 사실 예술은 사기 당해도 좋은 거죠, 그죠? 얼마든지 사기 당하고 싶어. 그냥 사기 많이 쳐주십시오. 아까 우리 화백님하고 잠깐 얘기 중에 이 사진, 이 사진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이 될 때가 소위 인상주의 미술 사조가 이렇게 태동하는 시점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뭐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뭐 너무 똑같은 기라. 이거 뭐 이제는 꼭 그랬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뭐 모네, 르누아르도 인상주의입니까? 르누아르 또 그 누구야 모네 그림 그리는 모네를 그리는 화가 또 있죠.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 등등. 이 보면 저는 미술 이거 도사에서 이런 흔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사치스피 문학과 원장이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사기치지. 저도 사기치지. 인상주의 그림이 뭐 그리다 만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뭐 대충 뭐 이래가 뭐 이게 뭐 이래가 뭐 사람도 흐릿하게 이래놓고는 그림이다 이러니까 종전에 그 미술하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 유명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첫 인상주의 작가가 그 파리 어디서 전시회를 했는데 기존의 예술가들이 그걸 보고 와서 혹평을 했어요. 거기 나온 말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중에 이 미친 새끼들이 말이야 어느 이상한 그림을 황철 경상도 말로 무슨 황철 비슷하게 해놓고 저거도 예술이라고 그래놓고 저거는 어디 가가지고 뭐 뭘 주스가 가져와서 이거 다이아몬드다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짓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도대체 이거 뭐 납득도 안 되고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그 순간은 저항 새로운 것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영상도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마음작용 70 예. 지난 시간에 자유로움까지 했죠. 제가 뭐 사실은 영상의 어떤 뭐 이게 이익이랄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마음 작용이라고 해놨는데 마음 뭐 표현은 관계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 한 것은 실제 복이죠. 사실은 이 명상에 있어서 실제 복이라는 이 어떤 이익은 밑에 나열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5가지를 사실 다 커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밑에 건 사실 좀 사족 비슷한 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자유로움, 실제 보기 하면 자유로움 따라오는 거죠. 그 밑에 사실 다 어떤 의미에서 따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무게줄입니다. 마음 정화. 사실 이거 뭐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 책을 쓰신 분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 휴식인데 이 마음은 뭐 내가 휴식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알의 숙성. 이건 뭐 지혜.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또 뭐 미네르바. 영어로 니르바나, 너바나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미국의 대중음악사에 유명한 팝 그룹 이름이 니르바나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가 이 스쿨에서 가끔씩 그 헤비메탈 한 번씩 들어주죠, 그죠?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누구 음악을 제가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틀어드린 게 그 무지개 레인보우라는 그룹에, 이 레인보우 그룹이 우리나라에 뭐 캐치 더 레인보우, 템플 오브 더 킹 뭐 얘들이 부르나? 하여튼 제 그날 들려드린 곡이 그 스타게이저라고, 뭐 별을 관찰한 사람인데 점성술가라는 노래 제목인데, 로니 제임스 디오라고 제가 정말 노래 잘하죠. 예. 근데 사실 뭐 이 레인보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레드 제펄린, 뭐 디퍼플, 뭐 엄청난 헤비메탈 그룹들이 그 60, 70년대, 80년대까지 엄청 이 한 음악 장르의 그 축을 완전히 형성한 소위 락, 하드락 이쪽 계열의 음악을, 저는 뭐 음악 전문이 아니었는데 얘들이 작사를 해버려요. 아니 음악 너무 골치 아파, 좀 대충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이야. 근데 어떤 경우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얘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뭐 완전히 진정한 예술가 되면 뭐 대충 그리지 하고 좀 비슷한 거든. 아까 인상적이 비슷하게. 예, 아마 리드 보컬인가 기타를 치나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해요, 이 친구가. 좀 일찍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팀 이름이 니르바나다. 예. 어떻게 알고 예? 영상 마지막 단계에 그걸 팀 이름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생각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고, 내가 편안한 사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죠. 마음이 정화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남들보다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좀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마음이 늘 가볍다. 아니 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유로운 사람, 우리는 이걸 다 어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실제 보기의 결과물, 있는 그대로 보는.
불교에서 여실지견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내가에서도 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하는 건 이 뇌과학에서도 많이 지금 연구가 돼서 발표도 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하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하는 우리 무게줄임이라는 이 파트가 사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좀 의문이 있는데 책을 한번 봅시다. 77페이지죠. 몇 개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자체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마음 공간에 이미 존재했던 기억 이미지가 가진 에너지를 이전받아 마음 공간에 착상한다.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가 가진 에너지, 이 질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량 총량만큼 마음 공간은 하중을 받고 마음 공간에 가해지는 하중이 클수록 마음 상태는 무겁고 피로해진다. 이 기억 무게를 해체하는 방법인 사티 수행 혹은 마음과학은 하나하나 기억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지 않고 마음 공간 바깥에서 마음 공간에 압력을 가해 기억 이미지가 흡수한 에너지를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뭔 개소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대충 이해는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5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니면 늘 우리가 늘 그리는 그림이 있죠.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 사실은 이게 뇌죠. 이렇게. 약 한 1500cc 1.45kg의 이 뇌가 이 안에서 내 신체 여러 가지 부위와 바깥 세계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뭔가 이 작용으로서 이루어져서 흐르는 어떤 유니크한 물결, 그런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아직 마음 의식을요 뇌과학에서도 정확하게 아직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뇌의 물리적 내지는 화학적 작용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어떤 새로운 부산물이냐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 물리적 작용 그 자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님 제 강의를 유튜브에 들어봤는데 아주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이렇게 원을 한번 표현해 보면 이 피질에 이렇게 산재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시냅스의 어떤 그 모양 그 안에 저장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그 이제 눈, 귀, 코, 뼈, 몸이죠. 뭔가 우리 의식, 어쨌든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뭐 대상이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소리 뭐 이렇게 쭉 불교에서 이것을 육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육근이라 해서 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무심히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부시면 영화 보면 콜라병이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 조종사가 콜라병을 던져 부시면서 하는 마을에 콜라병이 떨어졌어. 부시면 콜라병을 처음 봤어. 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불어도 보고 뭐. 이 콜라병이라는 기억이 없으니까 여기에 맺히는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그냥 형상만 맺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냥 이 뭐지 하고 계속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매치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고 옛날에 뭐 어릴 때 봤던 비슷한 거니까 이거 무엇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뭐 각종 추측이 난무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지완이라는 것은 이런 기억이 없으면은 그냥 이 순수한 이미지 형태로만 일단 딱 맺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기억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달라붙어. 아, 이건 콜라병이네. 오늘 먹다가 비행기에서 버렸는데 맞아 뒤집 뻔했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새끼 뭐야 아무데나 콜라병 버리고 나쁜 자식과 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져 보세요. 안 깨질 리가 있나? 빙계 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이제 우선 55페이지를 한번 보자는 것은 거기 그 위에 기억 에너지 해체 구조라고 1, 2라고 해놨죠. 네. 이걸 어떻게 써놨느냐 참 재밌게 해놨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은 이게 이 아이부터 이거랑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 이 아이는 여기서는 요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요거는 이 책성분이 참 재밌는 분이야. 이런 공식은 이건 사실 뇌과학에 없는 공식인데 이 명상 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달까 이 정확한 건 아닌데 재밌게 표현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아사바 요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사바를 마음 오염을 기억은 여기서 메모리 약자로서 M이라고 메모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M 이꼬르 I 곱하기 A. 그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M 이꼬르 AI라고 써도 되지 뭐. IA라고 써도 되고. 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 기억은 질량을 가진다. 이 질량의 무게는 주로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요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부시면이 예를 들어서 이 콜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때 첫 이미지로 콜라병을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실 어떤 스트레스는 사실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나 기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뭐네 이렇게 왜 물건이 이렇게 정도 보는 거지. 여러분들 뭐 산에 가서 똥 먹어봤죠? 동균이 똥 먹은 적 있나 산에서? 나 있는데. 지똥 누고 지똥 이렇게 쳐다보면 뭐 어떠세요? 아 이거 뭐 상큼하네 이런 생각 드나? 이쁘네. 똥도 똥 나름이지. 어찌됐든 이 무게를 결정하는 게 이제 얘라는 거죠. 얘. 제가 이 책 무거움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칠판 들 수 있나? 무거워서 못 들죠. 사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 마음 오염은 무게를 결정하는 예에 의해서 기억의 무게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오염은 오염된 기억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왜 됩니까? 마음이 초라 무겁다. 사람이 마음이 무거우면 왜 됩니까? 몸도 무거워서 그냥 쭉 쳐져 한없이 밑으로 그냥 추락하는 느낌.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때는 사띠가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난 상태. 그래서 그 아까 5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요 기억이 이렇게 있는 요것이 요 마음 공간이야. 예? 기억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 기억에는 기억 자체에도 이미지와 플러스 A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A 사실 요것만 빼면 제일 좋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중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을 빼낼 수 있느냐? 강의하는 제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저 강의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떤 정신과를 운영하시는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의 기억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될 낀데요. 이런 형태로 뭐 뺄 수 있습니까? 안 될 건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명상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걸 제거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부러워라. 여러분 중에 혹시 가능한 사람 있어요? 나 옛날에 이 기억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했어. 뭐 있나?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이게 마음 공간이야 이게, 그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음 공간이라고 표현하죠. 마음 공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이 마음 공간 안에 이렇게 뭘 제거하려면 물리적 힘을 가해야 돼. 그죠? 물리적 힘을 가해야 돼. 그래서 이 간, 이렇게. 물리적 힘을 이렇게 가해. 뭘로? 우리가 쓰는 무기 뭐 다른 것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삿지. 이 삿지로 명상의 힘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면은 될까? 워낙 된다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된다 믿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마음 아니면 그만이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면은 요 마음 노폐물이 이 제거된다는 거야. 얘가 제거되니까 기억 전체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게 되는 거죠. 마음에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썩 끝없이 깔아앉죠, 그죠? 내려. 그래서 이제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 요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약물. 장기술. 좀 고상한 방법을 쓰시네. 술. 술도 약물입니다. 아이고.
이거 요즘 막 아들 중에 막 이거 술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뭐야 그또 뭐 이렇게 이 약 중에 뭔 약도 있노? 예? 그 뭐 마약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잠을 뭐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 세 번째가 이거라는 거. 여러분 어느 걸 하루 종일 잠잘 수 있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 그게 결국 뭡니까? 요 파트를 내가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뇌를 휴식시키기 위해서 그 자는 동안에 우리 많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정화가 돼요. 사실 잠자는 순간에 이 수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되죠.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이 엄청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안에 있는 이 기억이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잊어버린다. 이게 한문으로 뭐라 합니까? 예? 그렇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물어보고 이러면 망가져요. 오늘 뭐 그 팝송 얘기 자꾸 하는 스틱스라는 그룹 있죠. 스틱스가 뭔 뜻이죠? 이게 지옥으로 들어갈 때 건너는 망가의 강인가? 네? 그 레테의 강인가? 망가의 강을 뭐 관장하는 무슨 뭐 괴물인가? 하데스. 하디스? 하데스. 하디스는 아닌가요? 그게 하디스인가? 봉교가 뭐라 카노 그랬어. 스틱스 한번 쳐봐라. 무슨 뭐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아, 좀. 응? 휴대폰 촬영 중이어서 못 찾는 아, 저. 예. 무지개도 이게 망각하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이게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안 사라지는 기억을 강제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네? 스틱스 뭐? 스틱스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있잖아. 뭐 리버한 노래 있는데. 스틱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의 여신. 저승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 맞죠? 여신. 강의 여신.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네. 레테의 강은 망각의 강인가? 네, 이것도 망각의 여신. 망각의 강. 예. 로마 신인가? 하기의 신. 그리스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모든 인간의 질병이 뭐 앞으로 향후 뭐 1, 20년 안에 정복되느니 뭐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명상하지 않고 불필요한 기억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네. 옵니까? 누가 가든가? 약물로. 약물로? 약밖에 밥. 뭐 우유주사 좀 맞고 푹 자지 뭐 그러면 자고 또 깼다가 뭐 또 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 푹 자야 되잖아. 그래가 뭐또 구속되고 또 괴로운 상태로 간 자유를 또 상실하고 뭐 약물에 의존하면 안 되죠. 제가 봐서는 아무리 이게 과학과 의학, 생리학 이게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기억을 가해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이 만약에 온다, 명상할 필요 없어. 저는 막 이런 기억은 좀 잘라내 주세요.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응?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죠.
있고 싶은 기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해요. 돈이 없어. 아 그렇네. 예. 박 원장님. 돈도 많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인류의 뭐 1.1%도 안 될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약간 얘기가 밖으로 씁니다만은 그래 하라리가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응?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된다? 두 부류로 종이 분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신으로 가는 이제 G.O.D가 되는 인간. 응? 그럼 밑에 뭐고? 이거 안 되는 인간. 아까 얘기한 그냥 인간이지. 그래서 이 21세기를 위한 재현인가라는 하라리가 근자에 나온 책에 의하면은 이 인류는 이 수평적 통일, 이를 뭐 수직적,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수평적 통일이 되고요, 수직적 분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구에 있잖아. 뭐 미국도 있고, 예? 중국 뭐 쭉 있잖아.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이래. 유럽도 있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그냥 어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수평적 통일이라는 의미는 이 가진 놈들끼리는 여기 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약간 자꾸 강의가 엇나가야 재밌잖아, 그죠? 이 영상 자꾸 강의하면 짜증나지.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를 했어. 그 쪽발이 새끼들. 우리 힘캐 한번 일본은 우리가 왜 좀 신경질 나지만 뭐 왜하겠어요. 뭐 할 수 없잖아. 근데 36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그게 이득이 되는 장사였을까? 여기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지배를 할 때 어떤 이익을 노리지 않고 두드려 패는 재미로 패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러고 지는 더 큰 화를 입어. 교도소 가거나 뭐 더 큰 보복을 당하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 아이고 제가 뭐 도대체 우리 맨날 쪽발이라 하고 뭐 열받아가 손 좀 봐야 되고 왔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익을 노리고 일본이 우리에 왔는데 그 지배하고 갔을 때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장사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일본은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배한 국가로부터 다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부터 가장 발전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시사하느냐. 근자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번 이 침공해서 뭐 좀 먹었죠. 이거 엄청난 손해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수평적 통일 때문에 앞으로는 줘도 안 먹는다는 거야. 관리 비용이 더 들어. 웬만하면은 먹지 않는 상태에서 전 세계를 뭔가 지배하는 방식을 찾는다. 그렇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몽고 그 침입 때도 국가를 상실했으니까 사실 뭐 사실상 뭐 상실한 거나 비슷한데 우리나라 같은 민족을 먹어놓으면 일단 저 나라 대장 몇 명은 죽어야 돼. 관리 엄청난데 우리 민족 대단하거든. 여러분 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건 뭐 완전히 이거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유 쟤는 도저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이런 이게 정평이 나 있다니까. 우리는 이제 안 먹혀라. 근데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도 관리 비용 들어서 안 먹어. 가진 놈들은 가진 저의 세계에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지능과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발달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교체하고 뭐 이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의 경지로 가버리고 그 아까 우리 박 원장님 얘기했듯이 그거는 어떤 사람만 소수에 가지는 사람들 가만. 근데 알리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시가 떠 있잖아, 그죠? 이게 떠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는 뭐야? 네? 어떤 공학적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에 떠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뭐 엄청 커. 그 밑에 뭐 여기 밑에를 영화에서 이거 철의 도시라고 표현하죠, 그죠? 여기서 뭐 우리 사람처럼 앙당 찌직 뽑고 살아. 여기서 내려다 보면서 이제 자기가 쓴 거는 밑으로 이렇게 쓰레기 막 버려. 네? 공기가 붕 뜨고 여기는 사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는 게 꿈이야. 여기는 신들이 있어. 여기. 걸리고 얘기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걸리고 얘기하고. 왜? 결국은 이거 뭐가 생겼습니까? 수직적 분화가 생긴 거죠. 종호의 분, 사실은 종호의 분화입니다. 이래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꾸 더 이상 나가면 강에 곤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 왜 나왔습니까? 기억을 우리가 지금 그 유전자 가입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이게 소위 4차 산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엄청난 뭐 사실은 근데 이것도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뭐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 특히 너무 나라가 민주화돼서 개인 정보와 인권 이 개인의 인권이 너무 중요시되고 이러면 오히려 IT 쪽에서는 특히 이런 의료 쪽에서 이런 데서도 이게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우석 교수 파동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맛이 갔어, 그죠? 오히려 중국 이쪽에 가고 뭐 무슨 치료야 그러죠? 줄기세포 치료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뒤쳐져 있다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 기억을 가이질 한다. 그럼 애가 응?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지. 우리 이 가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폐가 안 좋다, 이가 안 좋다, 뭐 이런 가격이 있으면 그쪽에 안 좋은 유전자 형질을 가위랑이 뭡니까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망각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 명상을 해온 사람들은 뭐 좀 됐는가 봐. 이게 참,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저래 들어갈까. 골치 아픈데 막, 골치 아픈 거 다 있고 나면 뭐,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어도 뭐, 요즘은 간헐적 뭐, 단식 이것도 하는데, 옛날에 부처님은 11시 전후에 한 끼만 드셨다는 거죠. 닭발에서. 옛날부터 단식. 그 왜냐? 뭐 먹는 거에 대한 집착도 그렇게 없고, 그럼 살면 되고. 그런 뭐 고수들은 얻어먹고. 성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거지들입니다. 지가 벌어서 먹으려면 욕망이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에 나는 평생 속았다. 뭐 욕망을 버리면은 뭐 대단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럼 다 버려야 되나? 제가 그건 아니죠. 필요한 인간의 욕망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생명도 유지가 되고 가족들도 이렇게 먹고 살고 다 그렇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 어디로 가뿐? 이 사띠가 우리가 연습은 왜 합니까? 대상은 우리가 지금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습을
한 이 힘을 마음 공간에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이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뭔 뜻이냐 하면은 똑같은 사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 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법이 이 바처럼 이렇게 계란 깨뜨리기. 이 계란은요 바위보다 깨지기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계란이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막 힘을 주면 이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쉽게 해서 이 계란을 놓고 이렇게 위에서 눌러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계란이 이렇게 탁탁 쳐도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집니다, 그죠? 근데 이 큰 바위 같은 경우는 이게 미는 힘으로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하는 게 있죠, 이렇게 모루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타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포항 지진 수리 자극이라고 굉장한 수압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균열된 상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이렇게 뚫리겠죠, 그죠? 그럼 이게 파쇄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지나가는 동안 이 바위가 한 180도 된다.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돼요? 펄펄 끓어.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리면서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게 지열발전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원리죠. 이렇게 수리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마음 공간에 밀어도 되고 그런 가벼운 것은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안 그런 거는 집중적인 타격을 해요. 얼마 동안? 그래 말 중에 10년 공부 나 보람이 타격하는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했는데 이게 안 깨지더라. 뭐가 안 깨진다? 절의 스님들은 이 아사바 하나를 분리 독립시켜서 그걸 깨면은 다른 게 다 깨진다 이래 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지독한 잡념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화두. 이 가나선 이 타법은요, 이 화두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깨뜨리는 거야. 그럼 다 깨지는지 뭐, 그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 노폐물, 이거를 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삼독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 가지 지독한 독극물과 같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이거 다 아시지만 탐, 진, 치. 탐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낮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욕망. 주로 욕망을 표현할 때 탐이라고. 진은 뭡니까? 밀쳐내려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밀쳐내는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화내는 거죠. 화내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는 무식해가 고통받는다. 근데 사실은 이 무식이라는 것에 묘하게도요, 이 관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뭐 이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무식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순간에 쓰이는 어떠한 이념뿐이고 한 번 쓰였다가 폐기 처분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쓰이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것들이지 이것이 평생 나의 뭘 오랫동안 하는 그런 꾸준한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뭐 바로 어디에 빠진다? 뒤에 빠진 거죠. 괴로운 거예요. 꼰대는 뭡니까? 치기 어린 노인들을 꼰대라 그러죠. 저도 뭐 곧 꼰대가 된다니 뭐 공부 안 하고 이러면 공부해도 꼰대 같아 나. 잘한데 자꾸 내 생각이 오라 뭐 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 안 해주고 심각합니다. 꼰대 되는 건 순식간이죠. 꼰대를 탈피하려면은 반드시 독서와 명상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안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꼰대 소리 듭니다. 제일 먼저 누가 꼰대라고 얘기한다? 마누라가 얘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일 잘하고. 아이고 이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고 이 인간아. 화상아. 아 맞네 화상. 아이고 이 화상. 아 참 미친. 어떻게 대답이 빨리 네. 진짜 어떻게 그래 빨리 방금 누가 그러셨어요? 박진희 선생님 그러셨어요? 직각이 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치과 원장님께서 화상 전혀 아니신데. 아니 원장님이 박진희 쌤한테 왔어. 그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답 듣고 나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염 물질이 우리 마음 공간에 인력되어 있는 이런 무게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꼰대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정치를 진짜 안 하는데 이 명상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정치적 그 뭐랄까 사유 체계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죠. 나라 망조등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한 발짝만 물러서 보면은 다 같은 민족이고 이웃이거든요. SNS 이런 데서 뭐 천하의 왼수도 그렇게 욕은 안 해. 좀 심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현재는 지구상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적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정치의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요, 사실 제가 이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상호관용 그 다음에 제가 깜빡이 제도적 인내인가? 이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선거에 내 투표한 사람이 떨어졌어. 나는 이쪽,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이쪽 당이지만 저 당에 우리가 패배를 했어. 그럴 때 우리 정치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분해서 잠을 못 자.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탐진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삼독 중에도 지독히 무서운, 치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자기가 거기 이렇게 관념에 매도돼서 매우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밤새들 펑펑 울 수가 있어. 내가 상대에게 투표해서 졌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응?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보수와 진보라고. 아 이렇게 보수가 진보에 졌다가 막 밤새들 괴로워 끙끙거리고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까지 막 간다 했어. 비록 그런 마음 상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상대를 인정해 줘요. 이 뜻입니다. 뭔 말을 해도 그래 니도 일리 있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 저기 뭐 페루 뭐 어디야 저기 뭐 그런 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문율처럼 사실 지켜줘야 돼요. 제도적 인내가 아니고 제도적 인내는 맞습니다. 자제. 이건 또 뭐냐? 내가 이겼어. 내가 권력을 잡고 있어. 그럼 권력 갖고 있으니까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민주주의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해라. 막 쓰면 조지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명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극단을 버립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도라고 그러죠. 극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 가운데가 이게 중도가 아닙니다. 이건 중간이라 그러지. 진정한 중도는 이런 극단을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버려야 돼. 처절하게 복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서로 상대가 밉지만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명상하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여기서 시작됐어. 예? 탐욕과 이 삼독이 완전히 지금 들끓는 거지. 저 정치 모르는데 자꾸 정치에서 얘기해서. 칼릴 지브란 선생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명상의 순간은 가장 가벼운 순간이에요. 가장 가벼우니까 공중으로 뜨게 돼 있어요. 질량이 하나도 없죠. 헬륨이 지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못 머물죠. 제2구 밖에까지 나가고. 그래서 그걸 아셨는지 그 선생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니까 가벼워서 저 위에 만나게 됐어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